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네, 이제 올해 첫 승무패가 네, 이제 열리는데 제가 요즘에 굉장히 흐름이 또 안 좋습니다. 예전에 이변도 잘 잡아내곤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또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사실 여러분들께 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네,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사실 좀 많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좀 어렵네요. 네, 왜냐면 배당도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고 세 경기만 딱 주어지고 내일부터 배당이 또 열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전 원래 배당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스날 대 뉴캐슬입니다. 아스날 대 뉴캐슬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흐름의 두 팀. 아스날은 뭐 제가 해외 축구를 보면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전 아스날이 강팀이라고는 항상 생각했지만 막 엄청 강하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적의 팀이다 이런 느낌은 받지 못했는데 항상 승리를 가져다 주는 느낌이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좀 올해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스날은 그래서 근데 이제 뉴캐슬도 반면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그래서 이 경기가 상당히 빅매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1패도 무승부 하나도 없는 오로지 승만 하고 있는 아스날과 원정에서 딱 1패만을 기록을 하고 있는 뉴캐슬이 딱 만났어요. 뉴캐슬의 아마 유일한 그 원정패가 리버풀전일 겁니다. 이번 시즌에 유일한 패는 아니네. 유일한 패네요. 어쨌든 리버풀한테만 딱 지고 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투표를 보시다시피 아스날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건 없고요. 네, 일단은 패턴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이 20개 픽을 모아봤더니 역시나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도. 저도 이 경기 굉장히 헷갈렸는데 배당을 딱 봤을 때는 뭔가 확고해졌어요. 뉴캐슬의 승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기대값에 비해서 배당이 너무 높아요. 뉴캐슬이 전 이길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아스날의 홈에서 그러니까 아스날이 원래부터 뉴캐슬한테 엄청나게 강했다라는 점을 본다면 이런 배당을 받아도 되는 건가 싶은데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것 같고 어, 진짜 어렵네. 근데 여기다가 뉴캐슬 승도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맞구나. 그래서 저는 원래는 뉴캐슬 승을 가져가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냥 승무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돈이 남았어요. 딱 마침 돈이 남아서 그냥 지우겠습니다. 저는 원래 현재 흐름으로만 본다면 아스날이 지지 않는 그림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뉴캐슬 배당이 너무나 높기도 했고. 근데 이건 가져가줘야 될 것 같아요. 역대 그 상대 전적 부분에서 뉴캐슬이 너무나 아스날한테 너무나 약했어요. 그 점으로 본다면 이번이 진짜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버턴 대 브라이턴인데 사실 이 경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에버턴이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브라이턴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정리해놓은 글이 있어가지고 보겠습니다. 에버턴은 6경기 동안 무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득점도 딱 3개밖에 하지 못했어요. 실점은 매 경기마다 하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브라이턴은 원정 4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고 득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분명 브라이턴이 훨씬 더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경기인데 그래서 원정에서 정배를 받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게 투표율이 이렇게 낮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투표율이 받고 있는 게 53.7%인데 저는 이게 이변일 확률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승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2번에서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2번에서 정말 많이 틀려요. 분명히 뉴캐슬 1번 경기 잠깐만 1번 경기 이거를 생각을 안 하는 경기가 아닌데 분명 그죠?
이거는 애매하네. 애매하네요. 아스날 경기는 그냥 뉴캐슬 승은 없앨게요. 그리고 이거를 지우겠습니다. 차라리.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2번에서 약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약했어요. 그동안 제가 1번을 지울지 2번을 지울지 고민인데, 사실 1, 2번에 어쨌든 무조건 투픽씩은 하려고 했습니다. 패턴은 따로 없었고 20개 픽에서는 이렇게 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에버턴이 사실상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정했습니다. 이거 브라이턴 승 뺄게요. 그리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서 또 틀리면 참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네,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어쨌든 3번 레스터 대 플럼입니다. 사실 이 경기도 3등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경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 이 경기는 레스터의 승은 일단 보지 않고 있습니다. 플럼의 사이드라고 보고 있고,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라고 보이지만 전 이번 시즌 플럼이 더 낫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스터의 승을 좀 바라보기가 좀 불편했거든요. 사실 일단은 핸디 배당 봐도 너무나 높은 배당이 책정되어 있었고, 이게 지금 맞네요. 어쨌든 굉장히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개 픽을 모아봤는데 많은 분들은 무승부를 굉장히 몰려있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투표율은 지금 31%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무승부에 몰려있다? 되게 흔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 느낌을 한번 믿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패턴이 존재하지 않았고, 여기서는 틀려도 그냥 단통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 저도 방법이 없어서. 근데 뭐 이것만 본다면 레스트의 승은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패 라인이라고 생각은 해요. 레스트의 승은 없다. 무와 패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레스트의 무승부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4번 경기 사소올로 대 삼프도리아인데 저는 이거는 의심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소올로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소올로가 폼이 최악이에요. 지금 폼이 최악인데 삼프도리아가 더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사소올로가 그렇게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업체들의 예상을 봐도 사소올로의 승만 바라보고 있고, 또 투표율이 이게 초기 투표율은 73%였는데 어쨌든 70%를 육박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의아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폼이 안 좋은데 70%를 육박한다? 이 20개 픽에서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좀 긴가민가한 사소올로 쪽으로 몰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승부를 좀 버릴 수 없는 그런 경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70%를 넘기고 있다? 저는 이거 사소올로 승으로 가기로 애초에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소올로의 승을 갈 거고요. 배당은 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해외 배당은 1.75, 삼프도리아의 배당은 4.64 해외 배당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값에 비해서 삼프도리아의 배당은 너무나 높다. 그래서 사소올로의 승으로 결정을 했고요. 5번 경기는 이제 5, 6번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굉장히 흡사한 경기입니다. 흡사하면서 달라요. 일단 뭐가 흡사하냐? 투표율이 흡사합니다. 근데 이 경기 스페치아 아탈란타 경기는 투표율이 80%를 넘기고 있지만 배당과는 어울리지 않은 투표율이에요. 뭐 5, 6번 다 배당과 어울리지 않은 투표율입니다. 그리고 아탈란타는 월드컵 직전까지 3연패를 기록을 했던 팀이고, 스페치아가 17위 팀이긴 하지만 홈에서 2승 3무 1패를 하면서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팀인데, 이런 팀을 상대로 아탈란타가 원정에서 81.3%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6번 경기는 확실하게 토리노 사이드예요. 일단은 5번 경기랑은 다르게 토리노가 너무나 유리해 보이는 경기예요. 토리노 이번 시즌 홈에서 6득 4실이고 베로나는 원정에서 1승도 없는데 실점도 4득 12실, 그러니까 실점이 너무 많아요. 5번과 6번의 차이입니다. 토리노는 현재 10연속으로 아마 그게 없을 겁니다. 패배가 없을 건데, 엘라스 베로나는 10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함정일 확률이 높다. 토리노 경기가. 근데 이제 걸리는 게 무승부가 상대 전적에서 2승 7무 1패예요, 두 팀이. 그래서 무승부가 굉장히 많아서 무승부까지는 기대할 수 있어도 엘라스 베로나의 승까지는 조금 기대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면 토리노는 잘 지고 있지 않은 팀이니까. 그래서 이 경기가 함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시 한번 볼게요.
확실하게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엘라스 베로나 그리고 이번 시즌 꼴찌고 1승 2무 12패. 죄송합니다. 맞네요. 맞네요. 네. 이 경기는 엘라스 베로나가 너무 이기기 힘들어 보이죠? 거의 상상도 안 가죠? 스페치아 경기는 나름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 나름 홈에서 나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두 경기를 비교해 봤을 때 남들은 다 5번 경기에서 이변을 잡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전 6번 경기에 이변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보겠습니다. 5번 18표, 6번 18표. 네,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6번에 아무래도 무승부를 그동안 역대전적에서 많이 해가지고 그런지 9표 정도가 걸려있네요. 무승부까지는 그래도 보겠다 이건 것 같은데 저는 이 한 표에다가 걸어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가겠습니다. 아탈란타는 그대로 승으로 갈게요. 조금 모험수죠. 사실 모험수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바라고 있는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한다면 무패까지는 보겠지만 좀 모험을 해보고 싶네요. 6번은 이게 다 볼 수 있는 그림인가? 일단 보겠습니다. 잠깐 좀만 더 볼게요. 오케이, 무패로 갈게요. 다음에 7번 경기 라치오 대 레체입니다. 이 경기는 제가 옛날에 분석하는 그대로 느낌을 살려보자면 라치오가 지금 이 경기 역시도 배당과 어울리지 않은 투표를 받았어요. 라치오가 지금 원정에서 2.1배라는 해외 배당을 받고 있는데 투표율은 초기 투표율은 76.6%였어요. 근데 5% 정도 떨어졌네요. 근데 레체가 직전에 뭐 아틀란타를 홈에서 잡아내기도 했고 라치오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팀이긴 하지만 홈에서 무승부를 많이 캐는 레체이기 때문에 무승부의 위험도도 굉장히 높은 그런 경기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라치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배당이 조금 의심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원래 제가 옛날 느낌대로 간다면 2배당 넘는데 70% 넘는다? 그러면 이거 안 갔어요. 원래 안 갔습니다. 일단은 9번 경기 이거 9번 아니구나 7번 경기네요. 7번 경기 7번 경기도 18표 정도를 받고 있네요. 이 경기가 무승부의 위험도가 충분히 있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거 저는 토리노 무승부를 엿다가 옮길게요. 예. 원래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이 느낌으로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라치오가 분명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조금 애매하네요. 무승부의 느낌도 버릴 수가 없는 경기라서 라치오가 이 부분을 잘 이겨내고 갔었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무패로 한번 가볼게요. 토리노 엘라스 이거 무승부도 잡는 게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렵네. 국내 배당 나왔으면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어쨌든 이거 아니면 이렇게 가겠다. 죄송해요. 이거 아니면 이렇게 가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라초의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어렵네요. 7번 근데 18표 이것도 무시를 못해. 무승부가 안 느껴지나? 라치오 배당 보면 이상하다고 안 느껴지나? 어쨌든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엘라스 베로나 승에다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크레모네 유벤투스 가볼 텐데 이것도 87.5% 이거는 이번 그러니까 세리에가 배당을 좀 이상하게 받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해외 배당으로 유벤투스가 1.66이라는 배당을 받았고 크레모네가 5.26이라는 배당을 받았는데 이게 초기 투표율은 89%였습니다. 유벤투스가 많이 유리해 보이는 팀이고 크레모네는 이번 시즌에 1승도 없는 팀, 홈에서는 2득 11실. 근데 무승부가 좀 많아요. 7무 8패. 무승부가 많다는 점에서 유벤이 이 경기가 무승부를 무시할 수 없는 경기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지 20개 픽에서 무승부까지 받치고 가는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투표율이 몰릴 만한 경기는 아니다. 만약에 이게 투표율로 수치화가 됐다면 무승부도 10%는 거뜬히 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유벤투스 승으로 가겠습니다. 전 단통으로 이거는 결정을 아예 그냥 못 박아놨고요. 다음에 이제 피오렌티나 몬차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해외 배당으로 피오렌티나는 1.72, 무승부에 3.84, 그리고 패 배당에는 몬차의 승은 4.90, 83 이 정도 배당을 받고 있는데
몬차가 이번 원정에서는 뭐 5득 14실 1승 1무 5패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피오렌티나가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피오렌티나가 좋아 보이는 경기는 맞죠.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를 이변을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승에다가 15표 정도의 투표율이 몰려 있고 피오렌티나가 충분히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 조금만 더 봐볼게요. 이거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피오렌티나 12대 14의 경기 피오렌티나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가 많네요. 애초에 몬차가 근데 배당을 너무 높게 받고 있고 피오렌티나의 승무면 막을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그래서 승무 라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 패턴이 있나? 패턴이 있었나? 9번 패턴 없네요. 8번에 승 없다 패턴이 있었네요. 8번에 승 없다 크레몬의 승 배제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10번 경기 무없다의 패턴이 있는 경기인데 맞나? 승업다 패턴이네요. 승업다의 패턴이 있는 경기입니다. 저는 이거 적어놓은 거는 이렇게 적어놓은 것만 이번에 좀 적용을 할 느낌을 가져갑니다. 일단 사우스햄튼 노팅엄 포레스트인데 사우스햄튼도 별로고 노팅엄도 별론데 노팅엄의 원정이 더 별로라고 전 생각해요. 물론 사우스햄튼의 홈도 너무나 꼴찌고 1승 3무 4패 9득 15실. 근데 원정의 노팅엄은 0승 2무 6패 1득 12실 1득 22실. 이거는 사우스햄튼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만 비교해봐도. 근데 전 이게 사우스햄튼이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요. 배당으로 계속 말씀드려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배당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사우스햄튼 홈에서 2배당 받고 있고 노팅엄 3.81 원정에서 승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국내 배당으로 책정을 됐을 때 한 3.40 많이 받으면 3.60 뭐 이 정도 받겠죠. 이 사이로 받겠죠. 사우스햄튼은 1. 적게 받아봐야 1.95, 1.9대 아니면 2배당 좀 이상 뭐 이렇게 받을 것 같은데 이거는 노팅엄이 원정에서 골을 넣지를 못하는 팀이에요. 애초에 그죠? 근데 일단 패턴도 승업답니다. 그래서 무패 라인이구나. 배당도 이상하고 사우스햄튼이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이런 투표율밖에 받지 못한다. 너무나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승부 투표율이 14표 정도나 받고 있는데 노팅엄의 승은 애초에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안 해요. 이 경기에서. 저는 이게 무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패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무패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패로 갑니다. 다음에 리즈 대 웨스트햄. 이 리즈 대 웨스트햄 경기도 말씀을 좀 들어보면 웨스트햄은 원정에서 1승 1무 6패하고 있고 리즈는 홈에서 3승 2무 3패. 뭐 현재 흐름만 본다면 두 팀 모두 다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은 맞아요. 근데 홈과 어웨이라는 특성을 살려본다면 리즈가 이겨야 되는 경기가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51.1%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11번 경기 뭐 20개 픽에서는 거의 3등분 되어 있지만 약 2배 정도의 그 예상을 볼 수 있죠. 근데 배당이 지금 리즈가 원래는 홈에서 역배를 처음 받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떨어져서 2.57이라는 해외 정배를 받았어요. 웨스트햄은 2.73이라는 역배를 받았고 너무 높아요. 승의 51.1%라는 투표율에 맞지 않는 너무나 역배 같은 정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리즈의 승은 보고 있지 않고 웨스트햄의 승리를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승부를 배제하는 이유는 무승부 배당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무승부는 애초에 가져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웨스트햄 승리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의 패턴은 승업단입니다. 12번 패턴 없으니까 따로 생략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인테르 대 나폴리. 이것도 빅경기죠. 거의 1번 경기와 EPL에서는 1번 경기, 세리에서는 12번 경기가 이번 회차에서 빅경기가 될 텐데 일단 나폴리는 이번 시즌에 패배가 없는 팀, 인테르는 무승부가 없는 팀. 근데 인테르 홈에서 6승 1패 19득 4실 굉장히 세고요. 나폴리 원정에서 6승 1무 16득 6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경기입니다. 근데 나폴리가 투표율이 더 높은 거는 그나마 기대값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폴리가 보여준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인테르 홈에서 나폴리가
그동안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시즌 나폴리 좀 다르기 때문에 투표율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 생각에 지금 인테르가 홈에서 받고 있는 배당이 2.36이라는 정배고 나폴리는 3.04거든요. 무승부는 3.46. 무승부가 제일 높은 투표율을 배당을 받고 있죠. 일단은 3등분입니다. 거의 3등분의 그거를 받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걸고 가고 싶은 게 나폴리가 지금 15경기 연속으로 무승부를 하고 있지 않아요. 15경기가 뭐야? 프리시즌까지 합치면 거의 20경기 이상으로 무승부를 하고 있지 않은 팀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승부를 애초에 잘 하지 않는 팀이에요. 근데 인테르는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어. 1, 2, 3, 4 공식 경기에서만 볼게요. 5, 6, 7, 8, 9, 10 1, 2, 3, 4 잠깐만 다시 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공식 경기에서만 17경기 연속으로 나폴리는 무승부가 없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에는 무승부의 기대값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배당이 나폴리 이 경기 무승부가 높다. 3.46. 근데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야. 무승부가 많이 느껴지지 않을 경기에서 무승부 안 느껴지는 건 아니다. 사실 이 두 팀이 맞붙었을 때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제 직감을 믿는다면 전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폴리의 오랜만에 무승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테르보다 나폴리가 현재 폼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폴리가 이번 챔스에서 무조건 4강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그에서도 분명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폴리가 인테르보다는 폼이 좋은 팀이에요. 근데 그 폼이 좋은 팀이 어떤 폼이 좋은 강팀에 홈에 가가지고 경기를 하면 보통은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감을 믿고 단통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단 배당상으로도 인텔의 승은 없는 것 같고, 네. 이게 인텔의 승이 있으려고 했다면 저는 오히려 약간의 역배를 받았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약 역배. 한 2.6 정도? 네. 근데 아마 배트맨에서도 2.2배당이나 2.3배당에 2.36배당? 이렇게 줄 것 같은데 2점 아니면 2.21? 이런 식으로 줄 것 같은데 무승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고 다음에 13, 14번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13, 14번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좀 어려워요. 네,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에스턴 빌라 경기부터 살짝 언급을 하고 들어가자면 에스턴 빌라가 지금 직전에 토트넘을 원정에서 2대0으로 잡고 왔습니다. 토트넘이 경기력이 너무나 안 좋기도 했고 에스턴 빌라가 그래도 잘했어요. 토트넘을 상대로도 철통같이 수비를 잘 했었고 근데 울버햄튼도 순위는 분명 19위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지만 뭐 지금 월드컵 끝나고 나서 컵 경기, 에버턴 경기 그리고 맨유를 상대로도 1점 차로밖에 패배를 안 했고 이런 점을 본다면 분명히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지금 폼이 그래도 그 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잘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경기죠. 뭔가 원사이드라는 느낌보다는 아스톤 빌라가 좀 애를 먹을 수 있는 경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가 에스턴 빌라 사이드라고 생각은 해요. 에스턴 빌라 사이드입니다. 일단 에스턴 빌라는 홈에서 질 팀한테만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웨스트햄한테도 지긴 했는데 어쨌든 첼시, 리버풀 이런 팀한테만 졌고 웨스트햄은 좀 오게 티네요. 근데 현재 흐름은 뭐 그다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케줄 상으로 토트넘, 리버풀, 뭐 맨유, 뭐 뉴캐슬, 뭐 이번 시즌 저는 프렘도 강하다고 생각하고 첼시한테도 졌고 뭐 이런 느낌인데 저는 그래도 이거는 에스턴 빌라 사이드가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좀 많이 어려운 경기지만 그래도 에스턴 빌라 사이드로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울버햄튼의 승은 없다고 내리겠습니다. 일단은 해외 배당도 1.96이라는 배당을 받고 있고 울버햄튼은 초기 배당이 몇이었냐 3.58이긴 했는데
지금 3.88까지 올라갔어요. 에스턴 빌라 사이드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국내 배당을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렵네요. 어쨌든 에스턴 빌라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 14번 경기는 제가 이제 토트넘 팬이긴 한데 굉장히 걸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일단은 60% 정도를 받고 있지만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직전에 에스턴 빌라 전을 봤다면 토트넘한테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술도 답답하고 손흥민 선수의 부재, 페리시치랑 너무나 겹치고 동선이 분위기도 좋지 않을 거고, 크리스탈은 원래부터 좀 까다로운 팀이긴 했어요. 항상. 예, 항상 그랬어요. 뭔가 선수비 후역습 이런 느낌으로 뒷공간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굉장히 고전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예요. 분명 제가 봐도 이게 단통으로 가기가 굉장히 꺼려진다랄까. 네. 근데 투표율이 이게 맞나 싶어요. 사실 저는 뭐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토트넘 펌이면 절대 이기지 못할 것 같거든요. 저는 잘해봤자 무승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크리스탈이 홈에서 보여주고 있던 이 폼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거는 토트넘이 굉장히 고전할 것 같은데, 야, 이거 진짜 어렵네요. 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전 14경기 중에서 이 경기를 제일 고르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려워. 와, 이거는 진짜 힘들다. 고르기가 너무 힘든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다 이변을 생각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7패밖에 안 돼? 이게? 이거 분명 기대 엄청 되는데? 이 크리스탈 승 배당도 그렇고, 일단은 해외 배당으로 토트넘이 2배당 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60%도 이상한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근데 패턴이 있어요. 일단 13번은 패 없다가 있고 14번은 승 없답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 이거 하나 믿고 크리스탈 승 안 갈 겁니다. 6연속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 14번은 7연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 이거 하나 믿고 무패 라인으로 잡습니다. 예, 이 이유 단지 하나로. 근데 무승부를 진짜 버리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토트넘이 너무 이긴다라는 느낌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지금 제 생각에는 크리스탈이 만만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탈이 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라고 본다면, 이 팀은 또 질 팀한테만 지거든요. 지금 보면 아스날한테 졌고 첼시한테 졌고 프렘한테 졌습니다. 직전에 월드컵 끝나고 0대3으로 졌는데, 토트넘이 이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 지금 현재 폼으로. 야, 상상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무패 라인 잡겠습니다. 그래도. 자, 그럼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좀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많이 힘드네요. 예. 이게 좀 많이 힘드네요.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떻게 줄여 나가야 될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 경기 일단 다시 볼게요. 10번 경기에 노팅엄 승 지울게요. 전 단통 무승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10번 경기 단통 무승부, 노팅엄이 골을 넣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무승부, 최대 무승부다 라고 생각을 해보였고, 하나만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줄일 게 없는데 진짜 힘들다. 와, 진짜 힘들다.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뭘 줄여 나가실지 굉장히 의아하네요. 7번 경기? 7번 경기? 7번 경기 줄일게요. 저 이거 원래 같았으면 예전에도 70% 육박하는 거에 2배당 이상 준다 그러면 저는 보통 안 갔거든요. 근데 레체라는 팀이 아무리 무승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당연히 이거는 라치오가 그래도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 이런 배당을 받는다? 저는 납득을 못하겠어요. 무승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는 구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예, 신중하게 좀 제 생각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1, 2번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네요. 예, 이거 아니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저는
뉴캐슬의 첫승은 아니지만 아스날의 현재 좋은 폼을 깰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전 토삼이었습니다.